중독 심리 상담소 미친 변기. 안녕하세요. 나를 미치게 하는 감정의 변비를 쏟아내는 정서적 화장실 미친 변기입니다. 미친 변기 5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오늘도 그 은밀한 화장실을 지키는 누리고요. 제 옆에 휴진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서울은 장마예요. 네, 마른 장마 같아요. 아, 마른 장마는 뭔가요? 비가 안 와요. 그런가요? 네. 그럼 왜 장마죠? 장마 기간인데 비가 안 오니까 마른 장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구나. 네. 비도 주룩주룩 내리고 막 습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게 사실 장마잖아요. 그쵸. 이럴 때일수록 밖에 나가기도 싫고 막 그쵸. 기분도 자꾸 가라앉고 그러다 보면 방 안에서 나 혼자 우울한 감정에 빠지기도 쉬운 것 같아요. 그쵸. 화장실에서 냄새 나죠. 그렇다. 그렇구나. 네. 왜 비가 오면 이렇게 내 기분이 우울해지는 걸까요? 일단은 날씨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맞아요. 실제로 햇빛을 오래 보지 못하면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지면서 계절성 우울증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약간 좀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냥 우울해서가 아니었구만. 햇빛을 봐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져서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 장마철에는 특별히 우리가 건강한 어떤 우리 자신을 좀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다크 초콜릿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원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뭐든지 과하겠죠. 그쵸. 적당한 섭취. 그렇지만 원해요. 맞아요. 다크 초콜릿 안에는 세로토닌 수치를 증가시켜주는 물질이 있어서 우리에게 행복감을 준다고 하고요. 괜찮다. 실제로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체중 감소요? 알겠어요. 장마철에 초콜릿 알겠어요. 드시는 거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알겠어요. 네, 오늘 미친 변기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미친 변기 상담소, 네. 미변 상담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미변 상담소는요, 저희 서울중독심리연구소 김영근 소장님을 모시고 그동안 저희가 방송 진행하면서 궁금했던 점, 또 특별히 잘 안 뚫렸던 그런 이야기들 시원하게 뚫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긴장되네요. 네. 갑자기 긴장되네요. 갑자기 확 밀려오네. 네, 오늘 특별히 소장님과 함께 저희들이 그동안에 또 궁금했던 것들 또 나눔을 들으면서 또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영근 소장님은 많은 분들에게 특별히 중독자 아픈 분들에게 우리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중독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명쾌하게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없어요. 네, 또한 미친 변기의 든든한 후원자시죠? 네. 네, 김영근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 저희가 김영근 소장님과 함께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희 방송 5회까지 왔는데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솔직히 얘기해서 그 솔직하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많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요. 그리고 그런 아픔들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들과 같이 이렇게 공명을 일으켜서 그분들도 나 혼자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나 혼자 이 세상에 이런 고통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 그 아픔과 외로움들이 조금씩 이렇게 좀 감소되는 그런 또 역할도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주 의미 있게 잘 들었고요. 우리 MC 하시는 우리 두 분, 예, 또 톡톡 튀는 우리 온누리님. 네, 제가 누리로 이렇게 네. 나가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저희가 청취자분들이 듣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아픔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게 내 안에 공명을 일으켜서 어떤
치유적인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실제로 방송을 녹음하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신 분들이 방송 끝나고 속이 후련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분이 처음이다.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이분들이 여기서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이 아픔을 가진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됐던 걸까요?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상담이라고 하는 게 일부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아픔을 또 자기 마음에 있는 감정을 이렇게 언어로서 표현해 가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얘기함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나의 어떤 부분들 또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이제 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이렇게 두 분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상대가 관심을 갖고 물어봐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좀 힘을 또 받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은 사랑받고 싶다, 관심받고 싶다 이렇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네. 근데 우리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그게 부족하거든요. 많이. 그걸 네. 많이 못 받았다는 건가요? 그렇죠, 많이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관심을 받아야지 힘도 생기고 지지받는다 이러죠. 그래서 그 힘이 생길 때 내가 받아들여지기 싫은 나의 모습이라든가 또 내가 거부하고 싶은 나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힘과 지지를 받아서 조금 더 쉽게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느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가 말하지 못했던 표현하지 못했던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나눔으로써 그런 게 좀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속이 좀 시원한 느낌도 있고 또 여기 이 자리가 이제 두 분만 듣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듣는다는 네. 그런 역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의 힘이라는 게 다수가 나의 아픔을 함께 공유한다. 관심을 둔다. 이제 이런 효과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부분에서.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내가 관심받고 지지받는다는 그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이 이제 언어로 표현하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좀 정리하고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여기 나와서 참여하시는 그 게스트분들은 어느 정도 용기를 갖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상처가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열등하고 못나고 뭐 찌질하고 이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아닌데. 네. 그리고 뭐 누가 상처받고 싶어서 상처받습니까? 다 우리가 이렇게 어린 시절의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숨기려고 들어요. 왜요?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못난 게 아니라 아픈 것 뿐인데 그냥. 그래서 그것을 숨기려고 하다 보니 아픔이 해결이 안 되고 더 골마가는 거죠. 더. 그리고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더 외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가 너무 크면 이거를 우리 인간은 안 느끼려고 그래요. 그게 너무 크니까. 그래서 느끼기도 전에 먹는 걸로 해결한다거나.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오늘 비 오는데 빈대떡이나 먹고 싶다. 이런 게 사실은 이렇게 비가 오고 우울한 어떤 느낌들을 먹는 걸로 휙 전환시켜 버린다는 거지. 사실은 그때 좀 쓸쓸하네. 이렇게 이렇게 느껴야 되는 감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아니면 섹스든 다양한 경로로서 그것을 이제 막는 과정을 갖는 거죠. 중독이라는 과정은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겠지만 하여간 그런 외로움이라고 하는 또 그 외로움 속에 있는 그 아픔
그러니까 상처가 있으면 이제 외롭다는 느낌이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그 기본적 속성을 갖는데 여기 이제 나오신 분들은 그걸 그래도 다 깨고 나온 거죠. 용기 있게 아니다. 내가 내 아픔을 이렇게 나누자. 오픈하자. 그러니까 여기 게스트들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용기를 있게 바라봐주고 박수를 좀 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상처를 이제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고 성장해 나가는 거죠. 이런 한 단계 한 단계의 경험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나오셨던 분들이 나눔을 이제 1시간 정도 하시고 나서 나가실 때 이렇게 표정이 되게 밝아지시고 굉장히 오히려 이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 하셔서 나누기 시작했는데 본인들이 끝에는 아, 내가 진짜 이거 앞으로는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힘을 얻어서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었군요. 저희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가장 또 궁금하고 그런 내용이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내가 과연 회복될까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기도 얻지만 사실 그걸 깨고 나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중독이라는 게 과연 회복이 가능한 걸까요? 일단은 이제 가능하다고 먼저 이제 얘기를 해야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가능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이 아픔을 생각할 때 중독으로 나타나는 그 표면적 증상들에 집중을 하면은 중독은 치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술을 먹는다, 술 마시지 마라. 뭐 음식을 먹는다, 음식 먹지 마라. 네가 외로우면 딴 거를 해봐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증상에 포커스를 맞추면 중독이 왜 치료되기가 어렵냐면 대부분의 중독을 얘기하고 도와준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게 그 표면적 증상들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원인적인 측면을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신중하게 좀 사랑으로 그게 이제 아픔이거든요. 그런 이제 상처를 신중하게 다뤄준다면 사실 뭐 술을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끊어내는 거죠. 그 음식이라든지. 그렇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울증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줬고 그러나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되고 마약 중독 같은 경우도 교도소에 이렇게 격리 수용이 됐지만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이렇게 그런 정보들을 더 많이 얻어가지고 그렇죠. 밖에 나오면서 맞아요.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들 직접 나와서 해주셨는데 그 음. 말씀이 이렇게 좀 통하는 것 같네요. 표면적인 증상만 보면 나아지지 않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에 이제 핵심이 있는데 그 마음을 안 다뤄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뭐 강제로 구인을 한다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을 시킨다거나 때로는 사람의 처한 상황, 증상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나를 해할 수 있고 타인도 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어떤 보호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1차적으로 긴급 상태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렇게 마음적인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이제 마음적인 부분이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이런 게 변화가 안 되니까 죽을 때까지 간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여기 주변 그러니까 상담 문의를 받는데 그 상담 문의를 받으면서 많이 들었던 말들은 중독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이 중독자는 자신이 중독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중독자가 맞아요. 그렇게 봤을 때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억지로라도 정신병원에 들여 넣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강제성을 띄워야만
회복된다고 생각되거나 그 지금 현재 나타나는 증상들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정말 핵심은 마음을 다뤄야 한다면 심리 상담 센터로 와야 할 텐데 그렇다면 그 자신을 중독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중독자들에게 주변 가족들이나 친인척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해서 회복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보통 이제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그 상황이죠. 어떤 가족 체계 안에서 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가족 일원이 있으면 보면은 분명히 중독인데 본인은 중독자라고 안 해. 그래서 이제 막 비난하고 혼내고 너 빨리 어떻게 해라 해결해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중독자는 중독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제일 그 우리가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존중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 가족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중독이 아니라는데 계속 바깥에서 네가 중독이야 이러면은 그것을 수용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꼭 중독이니까 뭐 치료를 해라 뭐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뭐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너가 힘든 게 지금 무엇이냐, 그 힘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자, 이렇게 나가는 형식으로 갖춰야지. 네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네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너는 어떻게 해결돼야 될 그런 인간이야. 이제 이런 태도로서 접근하면 반발도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입원하고 나와서 별 변화 없는, 또는 병원에 억지로 입원시켰어. 나와서 이제 엄청 또 막 복수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이제 꼭 뭐 대놓고 뭐 때린다거나 나와서 뭐 깽판을 친다거나 이러진 않더라도 원망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게 그동안 뭐 남편이 됐던 자녀가 됐든 또는 뭐 부모가 됐든 어떤 대상이 되었든 간에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야. 네. 근데 자식들이 얘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들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피해들을 함께 가지고 나중에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뭐 아버지는 피해를 입혔으니까 이런 피해가 났으니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야.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그 당사자는 굉장히 반발이 심할 수 있죠. 아버지 뭐 어떤 게 힘드셔서 술을 드시는지, 그래서 내 이런 게 힘들다 이러면은 그런 게 힘들어서 술을 드시는데 어쩔 수 없이 드시는데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계속 일어나니까 어떤 우리가 도움을 받아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좋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죠? 사람들이 각자가 다 다양하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가족끼리 똘똘 뭉쳐야 돼요.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이렇게 좋은 상태를 보일 때는 그 긍정적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행동을 보일 때는 이렇게 무관심으로 일관되게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폭력적이지만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가족 안에서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일으키는 가족 일원의 문제를 지적하지 말고
일상의 그 아버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일상에서 보여주는 긍정적인 것을 계속해서 피드백 주고 반영해 줘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면은 가족의 의견을 따르게 돼 있어요. 또는 경미하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병원이나 상담소의 도움을 안 받고도 회복될 수도 있고요. 예. 소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났던 건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중독적인 행위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수도 있는 건가요? 이제 무의식적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해요. 무의식적 측면이. 그러나 그게 주가 되는 건 아니겠죠. 주가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자기를 해치는 어떤 자기를 이제 해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무의식적인 거예요. 의식적인 게 아니라 자기를 해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분노 또는 슬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행동화적인 모습들로 이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들이 참 많아요. 숨어 있는 원망. 그러니까 이제 풀어내야죠. 풀어내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어떤 표면적 증상들이 사라지는 거죠. 중독자들의 마음 안에는 원망이 참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중독자들은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꼭 중독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네. 우리 뭐 성격이 괴팍하다. 네. 뭐 있죠 그런 사람들. 그죠? 그게 다 사실 상처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상처라는 단어가 좀 우리가 듣기가 거북하긴 하는데 네. 상처라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처럼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온 그 삶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존중한다거나 배려한다거나 이런 게 잘 안 되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심해서 뭐 착한 컴플렉스라고도 얘기하죠. 네. 너무 착한 모든 걸 배려하고 네. 그래서 이 중독자들이 참 착해요.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착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은 술만 없으면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렇죠. 근데 술만 마시면 개가 되는 거야. 예.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독자가 왜 중독자가 되냐? 마음이 너무 여리고 너무 착하고 그렇게 착할 필요 없는데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중독자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그래요. 그분의 행동이 그 뭐 폭력적이고 괴팍하다 할지라도 마음 자체가 되게 여려요. 그래서 여리니까 쉽게 상처받는 거야. 네, 더 쉽게 상처받아서 누가 얘기하면 쉽게 날 무시했다고 느껴지고 그게 이제 마음이 상당히 여려서 그러면 지금 한국 사회가 중독자들이 되게 많고 뭐 전체 국민의 8.7% 정도가 이제 중독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한국 사회의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이 또 큰 역할을 했겠네요. 큰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그 한국 사회에서 그 제일 그 역할을 미쳤던 건 아마도 감정을 억압시키는 걸 겁니다. 네. 남자는 울면 안 돼. 네. 뭐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돼. 뭐 이런 맞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예.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느끼고 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운다는 것은 운다고 하는 그 자체가 치료적 효용이 있어요. 근데 감정을 억압해야 돼. 느끼지 말아야 돼 하는데 울 수가 있나? 그 이렇게 젖어온 그 경험들이 네.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보면은 괴로울 텐데 그런 걸 못 울어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울어내야 되는데 못 울어내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더 많고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극적인 게 필요해지는 거죠. 왜? 그 자극적인 게 오면 다른 감각을 마비시켜요. 강렬한 자극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중독으로 가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감정을 억압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 많은 중독자를 양산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토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감정을 억압하고 그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 많은 중독자들을 양산한 결과가 되었던 것 같네요. 오늘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몰랐던 중독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해들이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또 중독자 혹은 또 마음이 아픈 분들이 내 상처를 또 이렇게 열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용기 있게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